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. 이게 사실은 아주 뜨거운 국가적 정치 논쟁의 한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? 이건 단순히 커피 이야기가 아닙니다. 캐나다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, 팀 홀튼이 관련된 아주 중대한 정치적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그겁니다.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르는 바로 그 팀 홀튼이 지금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아주 중요한 로비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.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어떻게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논쟁거리가 됐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캐나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커피 대기업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방정부에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과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? 이게 그냥 한두 번 찔러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. 무려 18개월 이상 아주 끈질기고 또 체계적으로 정부의 문을 두드려 왔다는 거죠.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 아니겠어요? 로비 규모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. 여당인 자유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인 보수당, 또 퀘벡블록까지. 이건 사실상 모든 정당을 다 만났다는 얘기죠. 심지어 총리실이랑 핵심 부처들까지 포함해서요.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 뭐냐? 바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, 줄여서 TWFW 프로그램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캐나다 안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 때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정부가 허락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팀 홀튼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은 바로 팬데믹 후유증입니다. 실제로 2024년 5월에 정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. 우리 식품 서비스 산업이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지금 전례 없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.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프레임이 바로 로비의 핵심 전략인 거죠. 그럼 팀 홀튼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들, 이게 바로 갈등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원래 팬데믹 때는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전체 직원의 20%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2024년에 정부가 이걸 10%로 확 줄여버린 거죠. 팀 홀튼의 요구는 뭐냐? 바로 이 10% 상한선을 30%로, 그러니까 무려 3배나 올려달라는 겁니다.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죠? 근데 요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단순히 사람을 더 데려오겠다는 게 아니에요.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비자 갱신 절차를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해주고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길도 더 확실하게 열어달라. 이건 단기 인력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셈입니다. 특히 팀 홀튼은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농촌이나 작은 도시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. 전반적으로 다 올려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좀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. 하지만 팀 홀튼의 이런 요구, 당연히 순탄할 리가 없겠죠. 오히려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. 보세요. 바로 제1야당인 보수당에서 아주 강력한 반격이 나옵니다. 이민 비평가인 미셸 램펠가너가 이 TFW 프로그램 때문에 캐나다 젊은이들의 소중한 첫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. 이건 경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젊은 세대의 기회를 뺏는 문제다. 이렇게 프레임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. 보수당은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리자는 아주 강경한 입장인 반면에 퀘벡블록은 전부 다 풀어줄 순 없고 퀘벡 내에서 정말 힘든 특정 산업, 예를 들면 임업 같은 곳만 예외로 두자는 좀 더 제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?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그 배경을 좀 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순서를 보면 맥락이 보입니다. 팬데믹 때는 상한선이 20%로 좀 여유가 있었죠. 그런데 2024년에 정부가 이걸 10%로 확 조여버립니다. 바로 그 시점에 이민에 대한 대중 여론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요. 바로 이 타이밍에 팀 홀튼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.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책 논쟁은 아주 현실적인 좀 아픈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.
팀 홀튼이 성명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직원들이 단지 캐나다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.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.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런 비판에 대해서 팀 홀튼은 이 숫자를 제시합니다. 95%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직원의 95% 이상은 캐나다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는 주장이에요. 우리가 외국인 노동력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는 직접적인 반박인 셈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말 그대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? 팀 홀튼은 인력이 부족하니 30%로 올려달라. 보수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아예 없애라. 그리고 연방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. 딱 이 구도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기업의 필요, 그리고 자국민의 일자리 기회.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과연 캐나다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다음에 팀 홀튼에서 커피 한 잔 주문하실 때 어쩌면 이 복잡하고 무거운 질문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.